최근 동아시아 정세는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특히 중국, 일본, 대만, 그리고 한국의 관계는 경제, 안보, 역사 등 다양한 요인이 얽히면서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죠. 오늘은 이들 국가 간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한국이 앞으로 어떤 외교 전략을 펼쳐야 할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중일 관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몇 년간 중일 관계는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2025년 11월 일본 타카이치 총리의 대만 관련 발언 이후 양국 관계는 급격히 악화되었죠. 이는 중일 수교 이후 53년 만에 최악의 갈등 국면이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갈등의 원인은 다양합니다. 대만 문제에 대한 일본의 개입 가능성 시사, 역사 문제, 센카쿠 오이다오 영토 분쟁, 경제 안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죠. 중국은 일본에 대한 여행주의보를 발령하고 일본 영화 상영을 금지하는 등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본산 해산물 수입까지 중단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죠. 중국 외교부는 일본에게 군국주의 전철을 밟지 말 것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역시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타카이치 총리는 자신의 발언이 기존 정부 입장과 일치하며 철회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죠. 일본 정부는 중국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일본이 대만 해협과 남중국해 문제에 더욱 직접적이고 강경하게 개입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중일 관계가 관리 가능한 경쟁에서 상시적 위기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국과 대만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라이칭더 총통 당선 이후 양안 관계 긴장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은 라이칭더를 위험인물로 지목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죠. 중국은 대만 주변에서 군사훈련을 실시하고 국제기구에서 대만의 입지를 약화시키려 시도하는 등 다방면으로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대만은 반중 노선을 선택하며 민주주의 수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압박에 맞서 미국 등 우방국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있죠. 미국의 대만 정책 변화 가능성 역시 양안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트럼프 재집권 시 미국의 고립주의 정책 추진 여부에 따라 양안 관계 리스크가 증가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중국의 대만 압박 중단을 촉구하고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마이너스 태평양을 위한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복잡한 동아시아 정세 속에서 한국은 어떤 외교 전략을 펼쳐야 할까요? 한국은 미국과의 동맹을 유지하면서 중국과의 경제 전략적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복합적인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다자 외교를 통해 균형을 모색하고 장기적으로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독자 외교에 나서야 한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미중 경쟁 상황에서 극단적인 편향을 피하고 전략적 명확성을 유지하는 골디록스 전략과 중화 평화론을 통합하는 방안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또한 미중 사이에서 세후 전략이 아닌 외교적, 군사적, 경제적 자산을 활용한 큰 돌고래 전략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중국은 한국에게 중요한 협력 파트너입니다. 한중 관계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죠. 한한령 해제 등 양국 국민 간 반감을 완화하고 교육, 문화, 관광, 교류 등을 증진해야 합니다. 일본과의 관계 역시 중요합니다. 과거사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죠. 중국과 일본 양국 간 긴장 수위를 낮추고 협력을 도모하도록 유도하는 한국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북한 역시 중요한 변수입니다. 북한이 중러주도 새로운 국제질서 개편에 적극 동참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한반도 정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은 미중 전략 경쟁 심화 속에서 미국과의 동맹을 유지하면서도 중국과의 관계를 관리해야 합니다.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 사강과의 관계를 균형 있게 발전시켜야 하죠. 한국 외교의 자율성을 고양하고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적극적으로 전개해야 합니다. 한반도 평화를 지키고 지속 가능한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남북관계 정상화가 필요합니다. 국제사회에서 책임있는 중견국 역할을 확대하고 글로벌 이슈 해결에 기여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 한국은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핵심 국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주변의 강대국들 사이에서 우리만의 외교와 국방력을 이용해 자주적인 국제사회에서 중심적인 국가 정책을 이어가야 할 것입니다.